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배우게 되는 우리 같이 보게 되는 부분이 문법의 페이지 6쪽부터 교재 6쪽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오늘 의문과 음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문법이라고 하면 되게 막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선생님도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문법이라는 건 사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이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언제든지 여기저기 이 문 저 문 이렇게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우리 기억해 놓고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1 학년에 가면 고등학교 1 학년에 가면 중학교 1 학년, 2 학년, 3 학년 때 배웠던 품사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동일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쪼끔 더 심화되어서 이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 학년 때 그다음 1 학년 1 학기 때 이제 다양한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의문의 개념과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1 학년 1 학기 때.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높임 표현 그다음 쪼끔 더 지나면 높임 표현과 어 능동, 사동 그다음에 피동 표현 이런 것들 보게 되고요. 시간과 시제에 대한 표현들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법적인 것들을 배운 다음에 그다음 이것들이 고등학교 2 학년에 가면 또 한 번 더 배우고 사실 고등학교 3 학년 때 이제 수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사실 새롭게 수능이 개편되면서 문법을 선택하는지 혹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지는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고 사실 고등학교 1 학년 1 학기 때 내신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문법들을 좀 정확하게 해 두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 둡시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서론이 길었죠? 6쪽 다시 보게 되면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의문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 문법에서 가장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발음할 때의 그 문제, 발음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소리에 대한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문이라는 건. 자 그다음 의문이라는 건 음성과는 달라요. 음성이라는 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들은 다 음성이 돼요. 뜻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뜻이 없어도 이것도 음성이죠. 그죠? 하지만 의문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제부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의문의 뜻을 말씀드리자면 의문의 뜻은 말의 무엇을?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의문이라고 해요. 의문의 뜻 지금 봤습니다. 뭐예요? 뭐를 구별해 준대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뜻을 뭐 해야 돼? 구별해 줘야 돼. 의문이라는 건 뜻을 구별해 주는 뭐의 가장 작은 단위야?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야.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의미를. 의미를 가지고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의미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의미를 분별 혹은 구별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분별해 주는 최소 단위다. 음. 그러면 다시 또 볼게요. 우리말에서 한번 볼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 음 그러면 우리 그 의문에는 한번 볼까? 불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불이 있고 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의 의미는 뭐야? fire. 그죠? 막 불타오르네.
BTS 잠깐씩 하면서 불타오르네 이렇게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풀이라고 하면 뭐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지금 뭐 그리는 걸까요? 딱 불. 응, 딱 붙는다. 글루 이런 뜻도 있고 또는 잡초예요. 불 아니고 잡초, 풀. 나는 그 새싹. 자, 뭐 그거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불과 풀의 뜻이 다르잖아요. 뭘 통해서 뜻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비읍과 피읍. 뭐가 달라졌어요? 얘는 비읍이고요. 얘는 피읍이야. 나머지는 다 똑같죠. 우에 리을, 우에 리을. 자, 그랬는데 뜻이 달라졌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뜻을 구별해 주었다? 이런 비읍과 피읍을 뭐라고 불러요? 이들을 뭐라고 불러? 자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그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다른 이야기 한번 볼까요? 선생님 또 똑같이 불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불 타고 있어. 그런데 불 옆에 갔더니 내 볼이 엄청 뜨거워졌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자.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얘는 뭐야? 어디가 달라? 다 똑같은데 이번에는 어디가 달라요? 얘는 우, 얘는 오. 어디가 달라? 아하, 여기도 뭐가 다르네? 중간의 소리, 모음이 다르네. 그러면 모음은 아야, 어여 이런 것들이 다 모음이 되죠. 그럼 우리나라 말에서는 자음이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고 또 모음도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된다. 그러면 마지막 선생님 받침은요? 또 한번 볼까요? 자, 불이 있고 북이 있어. 둥둥둥둥. 자, 이렇게 북 쳤다. 했을 때 얘는 뭘로 뜻이 달라지죠? 소리 중에서 종성에 해당하는 얘는 리을, 얘는 기역이잖아요. 그럼 뭐야? 리을과 기역도 똑같이 얘들은 뭐죠? 자음이죠. 같잖아요. 그쵸? 자음이거나 모음이거나. 아하, 그렇다면 우리말에서 의문은 무엇이 있구나? 바로 자음과 무엇이 있어요? 모음이 있구나. 뜻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만 끝나지 않아. 뭐냐면 소리를 다르게 해주는 게 또 다른 게 있어. 소리에 또 다른 게 한번 있는데 한번 봐봐. 자, 선생님이 말이라고 이야기할 때와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뜻이 달라요. 요 표시가 뭐냐면 말을 길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뭐예요? 요 뜻이에요. 달리는 말. 얘는요. 말이 왜 이렇게 많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에서 이렇게 막 말하는 거 있죠. 그 뜻을 이야기해줘. 얘들아, 그러면 얘와 얘는, 말과 말은 뭘로 지금 뜻이 달라졌어요? 얘는 뭐예요? 소리의 길이요. 그쵸?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어? 뜻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문에는 뭐도 있어요? 소리의 길이도 의문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음과 모음은 우리가 딱딱 떼서 보기가 편해요. 그쵸? 그래서 자음과 모음은 잘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분절 의문이라고 불러요. 잘 떼서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소리의 길이는 얘들아 이 말에서 이 소리의 길이를 떼서 어떻게 표현할 거야? 잘 쉽게 떨어지지 않죠. 그거는 이 말을 했을 때에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비분절, 뗄 수 없다, 떼기 어렵다 해서 비분절 의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선생님 이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줬던 거고 의문이라는 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자음과 모음이 분절 의문이고 얘들이 발음과 가장 많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들로 기억하면 된다.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 지웁니다. 지울게요.
그러면 얘들아, 문법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백지를 두고 백지 테스트를 하는 거야. 내가 듣고 나서 아, 이거 잘 기억할 수 있는가? 내가 배웠던 게 뭐지? 뭐야? 우리 오늘 의문 배웠어. 그래서 백지 테스트도 한 번씩 할 거거든. 그래서 그럼 의문은 뭐야? 말에 뭐를 구별해줘? 뜻을 구별해주는 뭐의 가장? 소리의 가장 어떤 단위?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의문이 뭐가 있어? 자음과 모음이 있고 소리의 길이도 있긴 한데 사실은 얘는 잘 떨어지지 않아서 소리의 길이는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고 자음과 모음은 잘 떼서 구분할 수 있으니까 얘는 분절 의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 자음과 모음에 대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의문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우리 그 6쪽 제일 밑에 보면 음절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음절은 뭐냐면 한 번에 한 편 아니고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 가장 작은 단위. 그 소리의 그 덩어리. 그럼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돼? 한 글자가 이렇게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같이 있어야 얘들이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죠. 그래서 음절이라고 하면 한 글자, 한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그럼 얘는 자,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밤에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자야 되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자.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예문이야. 우리 교과서에는 없었지만 그럼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 밤에 말을 이렇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볼게. 그럼 이때 음절은 뭐야? 하나, 둘, 셋, 네 글자. 얘를 발음하게 되더라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그래서 음절 수는 그 글자 수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다시 줍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의문의 개념 알았고 음절의 개념 알았어요. 음절은 뭐예요? 의문이 모이면 음절이 돼요. 자, 그러면 의문 중에서 의문은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음 하나는 음절이 될 수가 있어요. 자음은 자음만 가지고 음절이 될까요? 아니요. 안 되죠. 왜냐하면 기역, 얘만 가지고는 음절 한 번에 소리 낼 수가 없어. 선생님 얘는 소리는 그잖아요. 아니야. 기역은 혼자 소리 낼 수 없어. 그라는 것은 뭐야? 모음이랑 합쳐졌을 때인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아니야. 그래서 자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혼자 소리 낼 수가 없어. 음절이 될 수 없고 모음은 혼자서도 음절이 될 수가 있다. 그거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럼 우리 7쪽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7쪽에서 그러면 선생님하고 자음과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자음보다는 모음이 먼저 나오니까 모음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 모음 아야, 어여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모음이라고 했죠. 근데 모음에는 뭐가 있냐면 단모음이 있고요. 이중모음이 있어요. 단모음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엔 10개가 있는데 한 번에 소리 내서 소리 낼 때 뭐가 바뀌지 않는 거?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 이걸 단 한 번에 소리 낸다 해서 이를 단모음이라고 해요. 이중 모음은 뭐겠어요? 한 번에 소리 낼 수 없고 입술 모양이나 뭐 혀의 위치나 그런 것들이 한 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을 이중 모음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인 단모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린 단모음 3개를 외우셔야 돼요. 이건 외워야 돼. 이거 사실 중학교 때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우리 교재 7쪽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그 표가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이 표를 기억해야 된다 너네. 선생님 이렇게 나눠볼게. 지금 이건 단모음 체계다. 자, 단모음을 체계를 하는 기준은 몇 가지일까요? 기준은 3가지. 그래서 여기 하나, 둘, 3개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하나, 둘, 3가지야. 자, 뭐냐? 일단 여기 전설 모음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서 입술 모양, 그 다음에 혀의 위치. 예, 혀의 위치라는 건 혀의 높이라고 쓸게요. 아이고, 너무 많이 지워졌네. 자, 그러면 다시 혀의 위치, 혀의 높이. 여기는 혀의 높이다. 자, 혀가 그럼 혀의 높이가 높이 있으면 고, 중간에 있으면 중, 아래에 떨어지면 저인데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혀의 높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개구도라는 말도 써. 개구도가 뭐겠어? 입구자거든.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느냐야. 그럼 혀가 위에 있다는 건 입을 조금 벌렸다. 중간에 있으면 중간만큼 벌렸다. 저는 혀가 밑으로 가면 입이 아 하고 커진다는 거잖아. 밑으로 내려가서 혀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전설모음은 혀의 높이가 혀가 이제 가장 높아지는 혀가 두꺼워지는 부분에 그 혀의 위치가 앞쪽에 있으면 전설. 선생님 여기도 전설이라고 썼네. 전설. 그다음 뒤쪽에 있으면 후설이야. 그래서 기준이 이 전설이라고 썼는데 그게 아니고 혀가 가장 높아지는 위치가 혀의 위치. 혀의 위치가 가장 높아지는 게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입술 모양은 둥근 건 원순. 평평하면 평순. 입술 순자 써서 평원, 평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위, 우. 선생님이 이렇게 외워서 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를 뒤집으면 돼요. 아, 얘도 아의 이니까 얘는 어의 이. 얘는 오, 그 다음 왜. 이렇게 됐어.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외우세요. 알겠죠? 자,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전설 모음이라는 애들은 핵심이 뭐예요?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전설 모음은 다 뭐가 있어? 보니까 아하, 이 모음이 있구나. 전설 모음은 전부 다 이 모음이 있어요. 그 다음 후설 모음은 없겠지. 이 모음이 없겠지. 없어요. 자, 그 다음 원순 모음은요. 자, 얘들의 특징을 선생님 자꾸 이야기 말씀을 드려요. 자, 원순 모음의 특징은 뭐예요? 우나 뭘 가지고 있어요? 오를 가지고 있어요. 원순 모음의 특징. 그쵸? 원수는 오, 위 이렇게. 선생님 근데 이거 위 해가지고 입술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들아 이거 사실은 원래 정확하게 하면 입술을 동그랗게 우로 한 다음에 이라고 해야 된대. 위가 아니고 위 이렇게. 얘도 으야 알겠지? 회 위라고 부르거든. 회다 회 알겠지? 위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이게 조금 잘못된 표준 발음은 아니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모음은 입술을 가장 크게 벌려야 되는 것은 얘들아 우리가 아 할 때가 입이 제일 크잖아요. 아 저모음 아 여기도 아가 있어요. 아에 이가 붙으면 전설모음이 되면서 저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 단모음 10개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중모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중모음은 중간에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중간에 바뀌게 돼요. 얘들은 총 몇 개냐면 11개. 그래서 우리는 모음이 총 21개입니다. 그러면 이중 모음은 뭐냐면 이 단모음에다가 반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반모음. 반모음에다가 단모음이 결합되면 이렇게 되는데 반모음 이, 즉 짧게 발음되는 이를 이야기하는데 얘들은 뭐 요렇게 쓰기도 하고 뭐 요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다 반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 요, 유. 그다음 뭐 있을까요? 예. 그다음 예, 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반모음 이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반모음 오나 우가 합쳐진 거 있어요. 반모음 오나 우가 합쳐진 것이 있어요. 자, 그 계열은 뭐냐면 걔는 뭐라고 볼까요? 와 이런 거 있죠? 와, 여기다 또 이 하나씩 또 붙이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이거 10개에 11개에서 21개. 이게 모음이에요.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외우세요. 선생님 이거 뭐 할 거다? 시험? 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지금 외우셔야 돼요. 왜?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 네, 이거 가지고 시험에. 물론 모의고사에서는 얘들아 수능에서는 이거 표 외우세요라고 나오지 않지만 이 표를 외우고 머릿속에 남겨두면 시간을 훨씬 더 줄여드릴 수가 있고 게다가 내신에서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신에서는 훨씬 더 좀 작은 것으로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제 외우십니다. 알겠죠?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나중에 수업할 때 한번 또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은 우리 그러면 국어의 자음으로 가겠습니다. 자음. 자, 의문에는요,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음과 자음이 있는데, 우리 모음은 단모음 있었고요. 단모음 10개가 있었는데, 10개 나누는 기준은 3가지였어요. 전설, 후설 나누거나, 전후 나누거나,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 원순 이렇게 나누거나, 그 다음에 혀의 높이가 고중저이거나, 그럼 혀의 높이에 따라서 얘는 입을 조금 벌리고, 중간으로 벌리고, 많이 벌리고, 요렇게 되더라. 그쵸? 요게 단모음. 그 다음에 이중모음 11개가 있었는데 그 이중모음은 이 모음, 반모음 이 계열과 반모음 오, 우 계열로 이렇게 있었어요. 야, 여, 유, 요, 그 다음에 예, 의. 아이고, 요런 것들 있었더라. 자, 그럼 요것도 있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우리는 자음 볼 겁니다. 자음은요, 기준이 몇 가지냐면 2가지. 뭐, 소리 내는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조음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할게요. 얘는 뭐라고 한다? 조음 방법. 조음은 소리입니다. 소리 내는 방법. 성질이라고도 하고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크게 보면 얘는 울림 소리 위에 있는 안 울림 소리가 있고 모음은 다 울림 소리다. 얘들은 안 울림 소리가 있고 울림 소리가 있어요. 울림 소리 중에서 아이고 선생님 조음 위치에 따라서 볼게. 입술 앞에서부터 보는 거야. 앞에 입술에 따라서 얘는 입술. 입술보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윗잇몸. 그죠? 윗잇몸과 혀끝. 혀끝이 윗잇몸에 만나요. 혀끝. 그 다음 또 조금 더 뒤로 가면 혀 바닥이 어디? 여린 입천장에 만날 거예요. 여린 입천장.
혓바닥. 자, 그 다음 좀 더 뒤로 가면 혀 뒤는 아니지. 선생님 지금 잘못했잖아. 미안해. 여린 입천장 아니고 여기 센 입천장이지. 혓바닥은 센 입천장에 만나야지.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했던 친구 잘하셨어요. 여기 센 입천장. 그 다음에 혀 뒤가 우리가 R 발음할 때 이렇게 혀끝이 만나게 되는 R 했을 때 들어가는 그 안쪽은 입천장이 굉장히 어떻게 부들부들하고 여리죠. 그래서 거기를 여린 입천장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목청 소리.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는 또 3개로 또 나뉘어지죠. 여기는 울림 소리는 2개로. 아, 선생님 표를 너무 잘 못 그렸어.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입술을 어떤 그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탁 터뜨리는 것. 이것을 파열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파열음. 그 다음에 굉장히 마찰을 통해서 공기를 힘들게 그 마찰을 시키면서 내보냈을 때 나타나는 그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그러고 파열과 마찰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글자씩 나오는 거야. 파찰음이라고 그래. 그 다음 우리 비음, 코를 막으면 소리가 이상해지는 애들이 있어. 걔들을 코가 꼭 뚫려 있어야지 바르게 발음한다 해서 걔들 비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 흐르는 소리 같다. 혀바닥 그 사이로 그 소리가 흘러서 내리는 소리를 유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두 입술을 막았다가 팍 터뜨리는 소리 브, 으, 프. 그 다음에 여기 없고 무 있어요. 그 다음 윗잇몸 혀끝이 만나는 소리 드, 뜨, 트. 그 다음 마찰음의 스스, 뜨뜨뜨 스스. 그 다음에 여기 니은 르 흐름 소리 리을 있어요. 센 입천장 소리는요. 쯔쯔츠 있네요. 쯔, 있고 여기는 마찰 없고 잠깐 선생님 여기 들어가면 안 돼. 파찰이야 얘들. 쯔. 그 다음 여기는요. 없어요. 파찰음은 쯔쯔츠밖에 없어요. 그 다음 여린 입천장. 를 경국의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단단한 천장 소리다. 경국의 쯔쯔츠. 여린 입천장은 뭐야? 그 다음 목청 소리 요렇게. 뿌뿌푸 드뜨트 스스느르 쯔쯔츠 크크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겠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자음 체계표까지 외우시는 것. 외워서 오기. 됐죠? 오늘은 그러면 어디까지 배웠다? 의문의 개념 배웠고요. 자, 그 다음 모음 체계표 배웠고요. 자음 체계표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시면 우리가 몇 쪽을 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면 9쪽 문제 풀어보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10쪽부터는 또 다음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9쪽 풀어오기. 9쪽 푸시고요. 요거 자음 체계표, 모음 체계표 외울 것. 알겠죠? 네,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